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불발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연중 최저점을 찍고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재탈환하면서 현재 2%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의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듯 4%대의 강세 나타냅니다. 전일의 낙폭에 대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력히 한 것이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산당은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적극적인 재정 팽창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로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프랑스 파리 회동과 관련해 그는 평화를 원한다라며 터무니없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는 삼부토건, 대동기업, SG, TIM이 상승세입니다.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최근 개업 및 탄핵 정국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 밥캣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로 넘기는 그룹 사업 개편안이 주가 급락으로 인해 좌초될 형편에 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주주인 국민연금은 양사 주가가 두산의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을 경우 이번 사업 재편안에 찬성하기로 했으나 최근 주가 흐름에 따라 기권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의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대, 코스닥은 4%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어제의 낙폭을 오늘 모두 회복할 만큼의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증권가들에선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우리는 이제 정치 리스크 외의 요소들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재확인해주면서 화장품 섹터도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시장 보니까 정말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왔구나 하면서 반가워요. 근데 2,400선 무너졌을 당시에 우리 시장 어디까지 무너지나 굉장히 걱정됐었는데 오늘 반등 나와주면서 이제 좀 안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오늘 2,400선 안착하는 흐름 계속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 자체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부분 이제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어요. 이제 탄핵 소추안이 불발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일부가 이제 해소가 됐거든요. 이제 여당에서 이제 표결을 불참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던 질서 있는 이제 퇴진 이 로드맵을 오늘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토론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들 그리고 재선 3선, 뭐 4선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의견 자체가 너무 분분하게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투표를 하자,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던 투표는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조금 모였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보도 자료에 의한 것뿐이고요. 그런데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투표를 안 해서 아예 부결이 난 거하고 투표를 하고 나서 부결이 난 거하고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감소가 되었다. 일부분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해소가 되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완벽하게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완벽하게 이제 하락분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어제 이제 갭자리를 완벽히 종가 대비해서 갭자리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메꿔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보시게 되면은 이 분홍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지수 5일 이평인데 5일 이평 저항받고 있어요. 지금 저항선 부근까지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심리적인 지지선 구간은 2,400입니다. 2,400, 뭐 2,500 이런 100포인트 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2,4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저항선은 돌파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 주요한 지수에 대한 중요한 가격 라인이 이제 포인트 라인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라인은 2,420에서 2,430포인트예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확실하게 안착해야지만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제 이 포인트를 지금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선으로 찍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2,420하고 2,430 위치 보시게 되면 120선 보이시죠? 단순 120선인데 120선 이 위치가 올라와줘야지만 지금 갭자리를 완벽하게 메꾸고 안착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다만 단기적인 심리적인 저항선 부근을 이제 돌파를 했던 상황이고, 갭자리 이후에 이 갭상승 이후에 이 지지선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2,400포인트 만약에 오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2,400포인트 조금 안쪽에서 내외 5포인트, 5에서 10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2,400 완벽하게 안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중간쯤 어딘가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지금 완벽하게 2,420과 30포인트 잡지 못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 지금 저항선 부근이거든요. 여기도 2,420포인트, 30포인트. 이 갭자리 완벽하게 메꿔줘야 돼요. 이 갭자리 메꾸고 안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추세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추세를 지금 완벽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저항선 부근이죠. 저항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저항선을 어설프게 넘어가긴 했으나 어설프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짧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설프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면 저는 지금은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놓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저점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2,230포인트예요. 2,23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만약에 장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라는 이야기 전해주시면서 오늘의 반등을 또 계속해서 좀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상승 섹터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들이 힘을 내주고 있을까요? 오늘도 오민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 관련주를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부결된 이후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정치 리스크를 좀 더 안고 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어려울 때도 또 오늘처럼 반등이 나올 때도 정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도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정치 인물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정치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도 정말 어렵고 또 변동성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일단 좀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이제 로드맵이 오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여당이 이제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로 끝났거든요. 부결로 되면서 이제 폐기가 됐고,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재발의가 나오게 되고, 토요일 날 다시 한번 표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 엄청나게 끌고 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관련주들, 정치인들 관련주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이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양당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여당에서는 탄핵만큼은 안 된다. 퇴진을 하되 탄핵만큼은 안 된다.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퇴진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이 이제 갈리고는 있지만, 이 의견들이 갈리지만 결국에는 놓고 보는 거는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어쨌든 둘이 조기 퇴진하는 건 똑같거든요. 다만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퇴진이 되느냐, 야당의 입장에서 탄핵이 되면서 조기 퇴진이 되느냐, 이 차이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던 조기 퇴진에 따른 대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조기 퇴진이 가능해졌을 경우에는 대선 테마로 완벽하게 바뀌면서 더 큰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이러한 변동성, 상승에 대한 변동성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대응하되 확실하게 자리가 잡혔다. 그랬을 때는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도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4일 표결 결과 이제 투표를 한다라는 이제 투표를 좀 하자라는 이제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뭐 부결이 될지 찬성이 되면서 가결이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소장파 쪽, 국힘의 이제 소장파 쪽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제 표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방향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가결 쪽에 약간의 무게를 조금 더 두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여당 그리고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에서 이제 범야권에서 6당 이제 합의 체제를 만들면서 표가 192석을 이제 확보를 했죠. 192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정말 관건이다. 그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조금 점치는 것이 좀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을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의견 차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기 퇴진은 큰 폭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소신 있게 투표를 하면서 관련주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2강 체제로 만들어졌어요. 한동훈 씨와 이재명 씨 두 정치인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 퇴진에 따른 대선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두 명이 지금 인지도나 당 대표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인물들에 대한 관련 종목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말 표결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 종목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경고까지 뜨게 됐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상승폭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폭이 둔화가 됐어요. 하지만 분봉상에서 1분봉이니까 조금 약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계단식 상승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눌렸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 나왔다가 박스 치고 다시 한번 상승,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한 64,000원, 64,500원 부근에서 한번 진입했다가 손절가 57,000원까지 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2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진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빠질 폭도 많다는 얘기. 하지만 이 이슈는 상당히 놓치긴 좀 아까운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심스럽게 2분할해서 이제 평단가 좀 낮춰가지고 한 62,000원대까지만 좀 맞춰놓고 보게 되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일성건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똑같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 나와주는 거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분할 매수 오늘 이제 갭 이것도 경고 종목인데 갭 상승 뛰었죠. 갭 상승을 뛰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갭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서 2분할 매수 정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고 한동훈 씨 관련주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지윅 스튜디오 보시게 되면은 조금 상승폭은 좀 덜합니다. 상승폭은 좀 덜하죠. 바닥 찍고 어제 이슈 때문에 이제 한동훈 씨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제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상승 장악형 양봉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위치가 이제 추세를 확실하게 좀 돌려나가는 위치의 초입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기준으로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서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 주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죠. 근데 이 위치를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이 위치를 터치를 해보게 되면은 전고점 요 갭자리 앞전의 갭자리거든요. 여기 요 갭자리까지 한번 돌파가 나왔을 때는 요 앞전의 갭자리 한 번 더 메꾸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손실폭을 좀 최소화하고 싶다면 한동훈 씨 관련주 중에 위직 스튜디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돌파 영역에서 잡아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손절가는 1,450원까지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슈프리마 HQ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얘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서도 이재명 씨 관련주들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 양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분봉상에서도 맞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나긴 하지만 박스권이 좀 길게 나왔던 형태. 이런 형태에서 다시 한번 위에 소화를 시키면서 갭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만들고 약간 이제 장대 양봉 오늘 만들어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 위치를 한번 터치를 해보면은 앞전의 위치 지금 여기서 봐야 되거든요. 60분봉으로 좀 캔들을 좀 줄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런 식으로 나와주거든요. 그럼 요런 식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요 위치가 바로 전고점 매물대죠. 이렇게. 제가 이제 박스 친 위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전고점에 대한 이 거래량 터졌죠. 이 거래량 터진 이 전고점 60분 봉상 거래량 터진 캔들의 저항선 지금 여기서 박스 치고 이 위치 8,600원의 위치를 지지받는다면은 저는 오늘 내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오늘 만약에 지켜주게 되면 종가 베팅 잡고 종가 베팅 관점에서 진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8,300원까지 한 5% 정도 손절 구간 열려 있는데 4에서 5% 정도, 4%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4에서 5% 정도 이제 손절 구간 잡고 짧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또 한 번의 정치적 변동성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조심히 대응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그 결과를 일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투자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지금 건설주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랑 같이 관련이 되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치적 리스크가 다 해소된 이후에는 건설주들 어떻게 갈지 그 전망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장기적인 관점 대선과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를 제외해 놓고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엮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저는 이제 건설주 쪽에서의 우크라이나 재건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지금 국내 건설사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 PF예요. 왜 하느니 왜 기준금리 인하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왜 고심 끝에 기준금리 환율이 상승할 걸 알면서도 뻔히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PF 문제예요. 부동산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정치 테마주를 제외해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 단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좋게 보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리스크 자체가 건설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리스크가 과도한 PF 대출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PF 대출이 말 그대로 사업성,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을 해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보고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러면서 담보를 어느 정도 잡아두는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대출이에요. 본 PF도 아니고 브릿지론이라는 형식의 대출
금융 상품에서 고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브릿지론 임시 대출이에요. 말 그대로 본 PF로 넘어 부지 매입 끝나고 시공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공사의 연대 보증 들어가면서 본 PF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본 PF 전에 브릿지론이라는 상태예요. 그러면 증권사나 뭐 보험사 이런 뭐 이금융권에서 대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사모펀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융권의 1금융권에서 나오는 대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PF에 대한 브릿지론에 대한 이자 감당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부동산 건설회사 무너지면 우리나라 건설 경기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게 되면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리스크는 엄청나게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건설주 정치 테마주나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단기적인 이슈의 테마를 좀 제외해놓고 본다면 사실은 좀 거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슈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들을 제외해놓고 건설주를 바라봤을 때는 이 건설사들의 핵심적인 문제인 부동산 PF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벽한 해소 없이는 조금 더 반등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관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 종전에 대한 작은 기대감만 들어와도 갑자기 급 반등하는 모습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삼부토건, 대동기업 그리고 TYM이 트럼프의 발언과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조금 더 조심히 접근해봐라라는 것이 저희 전문가님의 의견이었는데 전문가님, 오늘의 이 반등을요 현금화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의 상승 동력을 받아가는 그 계기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왔던 거는 현금화의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이슈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트럼프가 이제 종전 기대감에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평화를 원하고 있다. 이제 때가 됐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이제 종전에 대한 계획을 이제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등의 이제 종전 기대감을 심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면 종전이 됐으니 단순히 이제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차원적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 장기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사실상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와주고 있는 이제 국내 건설사나 해외 건설사 쪽에서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것도 아니고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관점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업적인 부분과 하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적인 프로젝트가 사실상 구체화된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도 특히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릿지론에서 나오는 이자 감당하는 것도 상당히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은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 거잖아요. 왜냐? 이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설사들 부도 날 거 뻔할 테니까 그런 선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던 건데 이런 리스크를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지금 건설사 신규 사업 진출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국내 건설사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없고 다만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트레이드 관점에서만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좀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트럼프 정권, 트럼프 2기 정부,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사실상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자금을 얼마만큼 지원을 할지에 대한 것도 불투명해요. 재원 조달, 이 자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무기를 지원을 하면서 오히려 방산산업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전쟁은 하나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방산 부품, 제품 위주로 다시 한번 미국 제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도 손실을 보기 싫어하는 이 트럼프가 과연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를 해주느냐에 대한 것도 관건이에요.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슈가 됐던 때가 작년 한 7월, 8월 여름쯤이었거든요. 이 여름쯤이었는데 이때 나왔던 거 제2의 마셜 플랜이다 뭐다 하면서 예산 지금 이제 비용만 순수 비용만 하나로 당시에 1,200조 뭐 1,000조 뭐 600조 뭐 추산치가 다 달라요. 추산치가 다 다르고 뭐 최대 뭐 2,000조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예상하는 발표 금액 자체도 너무 중구난방이죠. 분산이 돼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정확하게 예산을 집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권, 이제 바이든 정부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1월 말부터 들어서게 되는 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1,200조 택도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무역, 보호무역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수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우크라이나에다 갖다 뿌린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섹터들이 이제 좀 보시게 되면 건설주의 위주가 나오고는 있지만 통신도 있어요. 통신망 그리고 뭐 농기계, 농업국가니까 농기계 그리고 SOC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뭐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이런 건축물 또는 어떤 시설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이제 컴플렉스하게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다 엮여 있는 컴플리트하게 다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 뭉쳐 있어요. 그냥 백화점이에요. 사실상 업종별로 따지고 보면 사실상 우리 백화점 가면 물건 뭐 식료품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그냥 다 뭉쳐 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바로 농기계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 이제 삼부토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부토건 이거 제가 제일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 종목 오늘 또 상한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슈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재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이 바로 이 삼부토건이에요. 적자 자체가 엄청나게 나와 있고 자본 잠식이에요. 지금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유보일 없어요. 회사에 자본이 없어요. 이거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적자폭 계속 300억 원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적자폭 늘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주가 자체가 지금 회사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부채를 제외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자산 부채를 뺀 자산을 주당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210원이에요. 210원. 지금 최저가에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 5배거든요. BPS 5배가 높아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슈로만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부토건 제발 이 종목은 제발 관심 갖지 말고 만약에 들고 계셨다면 반등 나올 때 내가 약수익이든 수익권이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손실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미련 없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듭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 농기구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나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차관 통해서 차관 빌려가면서 농기계는 어떻게든 지원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농지가 국토의 농지가 80%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출이 밀 수출이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역 수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쪽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이제 삼부토건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의 포지션이 형성이 돼 있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죠. 삼부토건은 여기서 장대 양봉 빠지고 있던 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라면 오늘 갭상승 대동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띄워주면서 다시 한번 요 근처에서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전에 놓고 봤을 때도 앞전에 대한 지지 영역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대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확실하게 손절가가 확실하게 만들어졌다. 바닥이 이제 만들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9,450원, 9,400원에서 9,450원 이 60일선 지수로 60일선 부근 바닥 받아서 튀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 손절가 잡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 혹은 만약에 돌파가 12,0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 그럼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가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동기화도 같이 봐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대동기화 같은 경우는 시세 구간이에요. 오히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세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격도가 벌어지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5일, 20일, 60일선 이격도가 벌어졌고 앞으로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들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격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일부 물량 익절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안정적인 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대동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에버다임도 있죠. 현대에버다임도 약간 이제 건설주 느낌이긴 한데 이제 건설 장비죠. 여기는 건설 장비이기 때문에 건설 장비 쪽은 오히려 저는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건설주가 직접적으로 건설은 시공하고 뭐 인력이면 여기를 좀 대체해야 될 게 많은데 건설 장비는 있는 거 그냥 팔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적인 리스크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위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시게 되면은 여기 꼬리 중심값, 꼬리 상단 여기 보실게요. 고점. 꼬리 중심값, 상단, 꼬리 중심값, 상단, 꼬리 중심값 부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위치는 6,890원, 6,900원 부근에서 1,600원의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이 위치가 다시 한번 박스권 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상승 추세 타고 쭉 짚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추세가 이렇게 딱 증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단 찍고 계속 이렇게 한 번, 두 번. 여기서 추세선 타고 다시 한번 지지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주봉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에 대한 우상향을 노려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타고 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셔라라는 이야기까지 하셨고요. 또 농기계 위에는 조금 더 옥석가리개 관점으로 조심히 접근하시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이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 잡을까 아니면 방산 잡을까 줄다리기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도 조심히 보라고 하셨고 사실 방산은 정치 리스크 타고 또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둘 다 어려우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뭘 잡아야 하나, 무슨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나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개인의 투자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섹터이기는 하지만 테마이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자금들이 아까 이제 올라오고 있죠. 시장에서 자금들이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를 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방 예산 어떻습니까?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국방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산에 대한 사업 파이가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가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타이밍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더라도 파동을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여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보고 약간의 정고점에 대한 언덕을 하나 넘어가는 거 보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들어가는 관점에서 좀 느긋하게 들어가면서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리스크,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양당이 조기 퇴진을 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퇴진 저는 이제 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함부로 뭐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게 될 경우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재명 씨 나는 한국의 트럼프다. 그만큼 국방 예산 엄청나게 또 다시 한번 또 쏟아부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만큼 자국에 대한 우리나라도 자국에 대한 우선주의를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한번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 씨 같은 만약에 이제 여당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한동훈 씨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냥 추가적으로 방산과 관련했던 지금 정부에서 행하고 있던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 한반도 안보 정세가 지금 계엄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다시 한번 방위 예산 다시 증액하면서 다시 한번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테마를 타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스탠스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는 중장기로 또 우크라이나 제거는 단기 관점으로 각각의 섹터 흐름에 맞는 전략을 잡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승 섹터 정치 관련주와 우크라이나 제건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섹터 공부와 함께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까지 얻어가시는 시간 됐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닷새 만에 반등을 그려낸 우리 시장 속에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을 통해 그 고민 해결해가는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팅창도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함께 보시겠습니다. 38만 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위 종목인데요. 최근에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 임상에 성공하면서 큰 반등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알테오젠 현재 31만 4,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현재 매수가가 38만 원 부근인데 언제쯤에 또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전에 2023년 9월이죠. 작년 가을부터 상승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800%가 올랐어요.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 50 그러니까 20에서 30% 상승 구간 그리고 바닥에서 50%, 100%, 300%, 600%, 1000%거든요. 이 위치에서는 항상 하락에 대한 관점을 항상 양방향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전에 여기서도 이 하단에서 올라왔을 때 위치 800% 이제 상승한 걸 좀 빼볼게요. 이 상태에서 좀 빼고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70% 올랐어요. 100% 부근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주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거의 100% 구간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왔고 요 하단에서도 다시 한번 올리게 되면 100% 구간이에요. 여기 요 하단의 박스권. 여기 이후에 이제 하단 박스권에서 또 100% 올라갔을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살펴보시게 될게요. 여기서도 100%, 80%, 90% 대략 100%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 100% 구간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박스 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100%의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항상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보면서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도 100% 구간, 80에서 100% 구간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죠? 기간 조정 받았죠. 여기서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800%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상 600% 올라가고 이제 1000% 구간까지 이제 그 구간 이제 6% 600에서 이제 700% 800%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놓고 그동안 이제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이제 얼마만큼 빠질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여기 15만 원대, 15만 원대 이탈 안 나오고 지지받으면 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15만 7천 원. 그러면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지금 박스를 치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항상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스권 이탈 나온. 제가 만약에 이 위치였다면 차라리 30만 원대 초반 가격대였으면 오히려 조금 길게 보고 진입하는 것도 그냥 조금 홀딩했다가 완전히 바닥 찍고 15만 7천 원 이탈 안 나오게 됐으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매수가 지금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려면은 사실상은 지금 38,500원 지켰네요. 38만 5천 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38만 5천 원. 38만 5천 원. 지금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야 되는데 30% 상한가 양봉 하나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한가 양봉을 하나 찍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뭐 실적도 이제 나와주고 있고 이제 어떠한 이제 이슈들도 실체화에 성공을 하면서 사업적인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일 기회가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올라가도록 지지 영역 정말 중요하다. 지금 27만 8천 원에 대한 지지 영역 반드시 확인을 하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일부 정리를 해주셨다가 그 흐름 보고 수익 계속해서 수익으로 나갔을 때는 홀딩하면서 수익 계속해서 지켜나고 차라리 불타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비중 실어갖고 상승 추세 한번 크게 노리는 것이 저는 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이제 하단에서 분할 매수도 진행을 하지만 상단 돌파할 때 분할 매수도 상당히 불타기라고 하는데 이 불타기도 상당히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평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저는 27만 8천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나왔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비중 축소 해주시고 하단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는 작업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비중 축소 이후에 전고점 돌파할 때 저는 불타기하는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만큼 지금 알테오젤이라는 종목 자체가 모 아니면 도의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만 8천 원의 지지 영역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일부 축소하신 후에 홀딩해 가시는 전략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또 전고점까지 도달할 경우에는 이 상승장에 올라타 보시는 것은 어떨지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화제약 함께 보시겠습니다. 1,82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현재 이 조화제약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의약품을 지원하는 종목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개별적으로 악재가 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를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조화제약의 하만 공장이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때문에 현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 매출의 75%가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오면서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이 조화제약이 833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손실이 너무 커요. 1,82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1,820원에 대한 매수가인데 지금 820원대 지금 손실률이 50%가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제약 바이오라도 진짜 알짜배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적으로 매출액 600억대인데 계속해서 손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제발 좀 피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화제약 지금 손실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쉽겠지만 이 종목은 정말로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이슈, 뭐 의약품 이슈 타고 막 아까도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런 게 바로 돌이에요, 돌.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손실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종목은 손절이 답이지 않을까라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은 손절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함께 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채팅창 통해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이 한 번 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오후장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어요. 현재 코스닥이 또 5% 넘게 오르면서 외국인 매수세까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님께서 2,400선을 잘 지지를 하려면 2,420은 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현재 2,420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 오후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폭이 아침에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봉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상승폭이 이렇게 둔화가 됐어요. 이렇게 둔화가 되고 지금 현재 이제 15분 봉상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방향성을 완벽하게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2,420 최소한 여기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리 저항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위치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승 나왔다가 간다 하는데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개미털기 패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10시 반에 이제 도지형 캔들이 나와줬거든요. 이 이후에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와줬을 때 강한 흐름을 나와줬으면서 뚫어줬어야 돼요. 돌파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남아있고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대하게 어제 이제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왔고 오늘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순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는 위치 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장 아직까지는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만 우리 계좌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았을 때 확실한 돌파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돌파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이어졌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오늘의 핵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정치 관련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후장에서는 현재의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것이니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이어갈 것을 함께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